국내외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고용 불안입니다. 이번 주는 고용 주간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졸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보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졸지보고서상의 구인수 같은 경우는 시장 네.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 모두 상회하는 수치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의 범주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722만 7천 건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했을 때는 19,000건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11만 4천 건이 감소를 했고 해고 숫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만 2천 건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구인의 증가 대비했을 때는 실질적인 고용이 좀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무역이나 운송, 공공서비스 같은 영역이 좀 감소폭이 컸고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에서도 이민 제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CB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94.2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랑 전월치 대비 모두 부진했고요. 특히나 이제 노동시장 차별 지수라고 세부 지표가 있는데 11.1에서 7.8로 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서베이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26.9% 동의 응답률 기록하면서 2021년 이후로 좀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고 일자리 얻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9.1%로 전월 대비 비슷했지만 여전히 좀 해당 비율이 유지가 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밤사이 발표된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지표까지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사실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지표들을 계속 봐야 되겠지만 네.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바로 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 발표들이 이제 안 될 텐데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당장 10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는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나머지 이제 민간 기관의 데이터들은 문제없이 발표가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공공기관들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나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좀 공신력 있는 지표들, 즉 공공기관의 지표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비농업 고용 보고서 말씀드렸지만 CPI라든지 혹은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집계되거나 발표되는 일정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라고 좀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앞서 미국의 셧다운 시점이 이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도 있었고 더 장기화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증시 방향성이 장기화될수록 사실 좀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되면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10월 연준이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지표인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진다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우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셧다운 장기화 됐을 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제 연방정부 근로자의 한 40% 정도가 일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대규모 감원까지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시 해고가 아니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좀 고용 지표에 있어서의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셧다운이 발생하기까지 이제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까지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우선주 재평가입니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주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우선주가 이제 시장에서 상대 성과가 좋았던 시기들을 살펴보면 보통주 일반 주식들도 이제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살짝 소강 상태일 때 좀 순환매 국면에서 아무래도 좀 자금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는 우선주 혹은 배당 매력이 있는 우선주를 좀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뭐 통합 이슈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과 같은 기대 심리가 작용할 때 등이 좀 이제 우선주가 주목되는 시기로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유효한 상황이 지난 4월 정도서부터 유효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증시 랠리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 대비했을 때 상대 성과 측면에서 우선주가 좀 우세한 모습을 앞서서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또 보면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뭐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1차 상법 개정안 통과까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이 되었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기업 주주 환원 지표의 개선을 좀 기대를 한다면은 이제 우선주가 갖는 배당 메리트의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이제 모든 주주로 확대되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주주나 이제 기존에 의결권이 없었던 우선주주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항이 좀 생겼다라는 면에서 우선주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중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결국에는 기업 자사주 소각 확대 기대감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다시금 좀 우선주 투자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주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리스크 요인들도 있는데 우선주에 투자를 할 때 옥석 가리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주 대비했을 때 상당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거래 대금이 몰리게 되면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뭐 예외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수급에 대한 왜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뭐 큰 비중을 두는 그런 방식은 좀 오히려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오히려 종목 분산형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중에서는 뭐 롯데지주나 두산,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언급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사들이 좀 종목들이 많은데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증권사들이 좀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나 대신증권, 뭐 부국증권 이런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외 업황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 이 나침판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벌써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적하면은 벌써 돌아왔다고? 실적 시즌을 소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실적 시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지 또 그리고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좀 실적 시즌을 앞두게 되는데요. 당장 이제 14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포문을 열게 되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N가이드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97조 원 내외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상향 조정된 건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별로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바 있듯이 이제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소재 이런 쪽
것들이 일부 좀 전반적인 기대치를 높이는 데에 좀 기여를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도 투자 심리는 실적 모멘텀 강한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10월 14일 이제 연휴가 지나고서 3거래일 정도 지나면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포문을 여는데, 일단 삼성전자만 봤을 때 1개월간 추정치가 3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 이상 전망하는 하우스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월 컨센서스인 9조 7천억 원 대비했을 때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도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HBM 모멘텀을 받기 시작한 이제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나 뭐 향후 수주 관련 코멘트들의 시장이 좀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메모리 가격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메모리 업황이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과연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하고요. 네. 그렇다면 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흔히 다크호스라고 하죠. 네. 실적 시즌의 다크호스 아니면 뭐 비교적 소외된 섹터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유통 레저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2차 소비 쿠폰과 관련된 이제 정책 효과라든지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인바운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이라든지 뭐 이제 호텔 신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제 영업 중단하면서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들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 쪽의 호재에 의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부진을 이어갔었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은 투자 심리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